근데 이게 한겨레에다 뭐 일면에 뭐 사과 보도를 내면은 뭐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겁박이죠, 겁박. 뭐 겁박이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님은 얼마나 많은 수사를 받았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포해가지고 다 완전히 그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보와 관련된 것들도 다 정정되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것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 다음에 피의사실 흘렸던 검찰들한테 야 너희들 이거 한 번만 더 흘리면 아작내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놔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권력에 취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권력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만한 권력. 단지 검찰총장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오만방자해졌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양반이 다음 스텝까지 다 염두에 두고 소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한 폭넓은 그런 이해 또 자신감 소름. 네. 난 그렇지 않고서야 이 양반이 검찰총장 그래봐야 행정부 외청인데 대통령이 말하자면 윤석열 씨 연맥이는 방법 수만 가지입니다. 예컨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거 참지 않아요. 이 국면 보면은 국민들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힘 빠지게 하는 상황이거든. 아니 우리는 저 사람만 대통령으로 세웠을 뿐인데 왜 딴 놈이 와가지고 지가 권력자인 행세하느냐 이렇게 좀 낭패감을 느낄 수 있거든. 뭔가 플랜이 있을 것이다. 난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은 네. 조국 장관 치고 들어가는 순간 그 검찰총장 빼놓고 그 주변에 검찰총장의 말하자면은 최측근들 네. 부하들 싹 다 칩니다. 아 검찰청에서. 검찰총장은 날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임기가 그 보장돼 있으니까. 직원은 날릴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 그럼 당연하지. 그런가요? 법무부가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날리고 네. 뭐 주변에 뭐 수사하는 사람을 날리면 좀 그건 굉장히 탄압하는 것 같은데 그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수사검사 빼고 나머지 그 측근들 주변들을 싹 날려버려요. 나 같으면 그럽니다. 법무부 장관 가시죠. 어쨌든 형이 대통령 될 일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가면 되죠. 아니 이제 만약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함부로 여기질 않아요. 지금 완전히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가서 맞아요. 앉아가지고 지금 태태수를 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뭐 위법부거나 사법부의 구성원들이라면은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삼권 분립이 있는데. 근데 행정부 공무원이 행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인사권 갖고 장난치고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설명을 잘 못하는 범죄 혐의 갖고 무리하게 이렇게 기소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최이지 이럴 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대통령을 공격한 거고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오만한 검찰권을 손보지 않으면 그 폐해는 또다시 국민에게 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 손봐야 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총장의 친구들을 다른 사람으로 저는 봐서 안 된다고 봐요. 걔네들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똘똘 뭉쳤어. 윤석열과 윤석열 친구들 다 똘똘 뭉쳤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큰 플랜을 갖고 계셔가지고 이런 이게 사실은 그분이 인내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어요. 이거는 진짜 문 대통령이 정말 당장은 분노가 치밀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묵묵히 이 정도대로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12월인가 검찰 인사가 있다면서요. 네. 한동훈 너 죽었어.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 윤 총장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좀 깔끔하게나 이번에 반란에 영모에 가담했던 자들, 부추겼던 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 좀 내볼게요. 구속영장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를 좀 마지막으로 일단 여쭤볼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은 그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에 발부되는 것인데 일단 증거인멸 지금 동양대 표창장 하나만으로도 지금 한 30곳이 압수수색됐고 자택까지 11시간이 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증거를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는 당연히 없는 거고 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다시피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는 변호인과 피고인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무죄를 변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어권이 오히려 더 충분하게 보장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 지금 또 한 네. 칼로 나오는 걸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WFM 관련한 건데 하여간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그 주식을 발행해 갔어. 네. 그 정경심 교수 남동생이 가져갔는데 정경심 교수 남동생 집에서 그 현물 증권이 발견이 됐어요. 아. 검찰은 어떻게 엮고 있냐면은 그거 원래 정경심 건데 정경심 남동생. 네. 당신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돈을 만지고 또 쓸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너 그거 정경심 건데 네가 지금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뇌피셜을 써가지고 이게 한 칼이라고 지금. 아, 그게 한 칼이. 예. 아니 그 정경심 남동생 것이면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요. 정경심 교수가 제 거 아니에요, 남동생 거예요,라고 얘기한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한 칼이라면 그게 한 칼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검찰. 그럼 그게 과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겠냐 이거야. 그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그 한쪽의 의견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칼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한 칼은 없다고 단언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영장에 들어간 내용 중 하나는 뭐 허위신고는 뭐 그야말로 그거는 과태료 정도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3차장에 백불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 허위신고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그러니까 그게 뭐 3차장 검사가 뭐 말을 돌리면서 그게 아니고 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매입했다. 그리고 그거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라는 거거든요. 차명 그 남동생으로. 예, 근데 이거- 지금 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근데 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WFM 주식을 왜 매입하냐 이거예요. 코링크 P의 실소유주자면 WFM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조범동 오촌 조카의 공소장이 뭐라고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우국한으로부터 2018년인가 2017년인가 아무튼 그때 우국한으로부터 WFM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코링크 P가 WFM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코링크 P 대표가 WFM 대표도 같이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왜 코링크 P의 실소유자가 뭐하러 몰래 차명으로 그걸 왜 가지고 있냐? WFM 주식을 사냐고요. 내가 이걸 다 기획한 자인데 내 지배하에 있는데 내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의 과반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주식의 대표를 쥐락펴락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차명 주식을 사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기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구속영장. 일단은 변호사는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예. 작은 가능성이라도 긴장할 수밖에 당연하죠.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쉽게 뭐 영장이 무조건 기각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네네. 오늘 이제 여기 스튜디오 오기 전에 박지원 의원님이 네.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는 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갖고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인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의원분들이 이게 뭐 어떤 소스가 있는 거냐,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네. 나오기는 개뿔. 영장 발부해야 될 판사도 아직 몰라요. 영장 실질심사 들어가가지고 정경심 교수님한테 증거 기록 하나하나 보면서 피의자 영장 실질심사하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근데 판사도 아직 영장 발부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이 예언처럼 많이 하시네요. 말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박지원이 무당이도 아니고 그 형님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또 왜요? 최근에 전해철이 법무부 장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한마디 하면 뉴스에 나옵니다. 아 이슈가 되니까. 자기 이름이 나와요. 네. 그리고 대중은 결과가 나오면은 박지원이가 과거에 뭔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막 뭘 정보를 취득하고 막 이러시니까 고위급 뭐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말하면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원님들도
심지어 여당 의원님도 심각하게 해갖고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단언하지만 개뿔이에요. 왜냐하면 없다. 예. 아니, 판사님도 아직은 영장 발부하시려고 하는 그 담당 전담 판사님도 네.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은 수시간, 3-4시간 이상 적어도 한 5시간, 6시간 물어볼 거라고 봐요. 적어도 한 5시간 가까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증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아직 영장 실질심사 하지도 그러네요. 않았는데 예, 알 수가 뭐가 없는 있어요? 거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박지원 의원님이 추측, 의견에 불과한 거고 뭐가 어떤 근거 있이 말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봐야 되니까 구속영장이 혹시라도 첨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성으로 그거는 뭐 발부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단정 선언하기는 지을 수 단정 없나요? 지을 수는 없지만 네네.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네네. 지금 너무 과도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했어요. 이건 진짜 역대급 이런 수사 없었어요. 국정농단 수사도 이렇게 안 했어요. 네. 최순실 씨, 정유라, 최순실 씨 언니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너무 과도해요. 그 다음에 지금 범죄 혐의가 검찰이 제시한 그 범죄 혐의 사실끼리 충돌해요.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백브리핑 하게 되면 가장 명확한 범죄 혐의가 증거 위조하고 증거 은닉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관련된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그 전직 판사님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거 법원에서 되게 기분 나빠한대요. 왜요? 일단은 기소를 해가지고 네네. 다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다 수사 중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다 기소를 해가지고 별로 공판 준비 기기까지 진행 중인 그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막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 재판 중인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사실상 법원이 구속할지 말지를 일종의 법원의 시간이고 법원의 사람인데 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해라 말아야 하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되게 기분 나빠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원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권한 침해 받은 것처럼.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결과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아니 근데 네. 우리 윤 총장님은 지금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걸까? 윤 총장님, 그러니까 검찰총장님이요? 예, 검찰총장님. 근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봤거든요. 네네네. 윤석열 총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일부는 거의 꼼꼼히 다 봤는데 그 의원들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렇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겨레 하호영 기자에 대해서 고소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를 초반에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님이 막 화를 팍 내시면서 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던 와중에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정말로 이 공권력의 과잉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매섭게 정말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듣는 윤석열 총장의 태도를 보니까 되게 겸허하게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다음에 주광덕 의원이 질문을 한 게 동양대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뭐 조국 장관 딸이 뭐 인턴을 했다 안 했다 그 사진이 조국 장관 딸이 맞다 아니다 이런 막 질문을 하니까 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좀 되게 민망해하시는 표정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지금 과잉된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특수부에서 많이 실력을 쌓으신 분인데 특수부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특수부 내에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민망해하시는 그런 눈치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이쯤에서 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다른 검사님들이 이제 검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방금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1,000만 원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뭐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감찰이나 비위 첩보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검찰에. 불법 아닙니까 이거? 불법 아니죠. 제보 받는 거. 제보 받는 건데 왜냐하면은 검찰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위나 비위나 이러한 것들이 감찰에 들어가도 제대로 감찰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뭐 여러 가지 검찰과 관련된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요.
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진짜 제보를 받아보면 1,000만 원 형상 광고를 걸어서 제보를 받아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뭐 아직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아니, 이게 현상금을 거는 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뭐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좋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닥 뭐 그렇게 좋진 않은 것 잘안 같은데. 넘어갑시다. 넘어오면 형님이 1,000만 원 내라고 하려고 깜짝 놀랐네. 형님 보고 1,000만 원 얘 내라고. 꼭 이렇게 낙더라고 나는.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네네. 그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경악을 했는데요. 윤석열 총장한테 딱 물어봤잖아요. 이철희 의원이 MB 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비교를 해가지고 검찰의 독립성을 가장 잘 지켜준 정부가 어느 정부냐 그랬는데 툭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요? 쿨했다. MB가. 내 개인적 경험에 비춰보면 MB 때 제일 쿨했다? 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다. 윤석열이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들이 가장 행복했던 정권 어느 정권이겠어요? MB 정권입니다. 힘있게 수사할 때, 힘있게 막 했을 때. 그렇지. 내 마음대로. 아니 수사에 대해서 보장은 해줬지만은 검찰주의자들이 막 긍지를 떨치면서 보냈던 참여정부였던가요? 아니었잖아. 절대 아니었죠. 예.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박근혜 정부대로 거기 정권에 최순실, 휘둘렸죠. 예. 최순실, 김기춘이가 내리찌르니까 그렇죠. 또 굉장히 기분이 언제적 김기춘입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윤석열 형이 들이받은 것은 우리 검찰주의자들의 이런 그 자존심을 너무 짓밟았다. 그렇게 들이받은 거라고 난 보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그 검찰주의자들의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조국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 막 칼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검찰개혁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기회가 없다. 그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 경찰도 걱정은 많이 돼요. 네. 그러나 어쨌든 두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또 때로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수처 반드시 도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고위공직자, 또 대통령 측근, 친인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공수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지 이번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요. 네, 맞습니다. 김용민이가 광고하는 코어.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광고예요. 이게 들어봤어요. 몇 개 완판이었다고요? 6회 완판. 6회. 완판. 이게 이명박이래. 김용민이가 이거 저 광고 된 다음에 6번 완판을. 야, 했어요. 그 정도입니까? 예, 야. 그렇습니다. 원래 박지희 씨가 하지 않았나요? 아니 박지희가 이제 딴 남자 모델하고 했을 때는 네, 잘안 됐구나. 안 됐어. 네. 뭐 그냥 괜히 모델 썼나 했는데 네. 김용민이가 투입된 순간 이게 이 기업에 오. 빌딩을 하나 세웠어요. 그 정도입니까? 진짜요? 이건 뻥입니다. 뭐예요? 건강의 아이콘이 됐네요. 네, 아이콘이 야, 됐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드신 분들 있죠. 저 그래요.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손재인 이걸로- 변호사님 걸 네, 한번 먹죠. 자, 이걸 해서 자, 이 봉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두 알 먹고 내일 아침 한번 새 아침에 진짜요? 한번 맞아보세요. 아니 이게 뭐길래 이렇게 유명한 거지? 코어. 두 알 먹는 겁니까? 네, 두 알. 씹어 먹어요 그냥? 그냥 삼켜 물. 그래요? 약 물에다가? 먹듯이 삼켜봐. 너무 좋습니다. 아침이 달라져요. 아침이. 예. 새 아침을 힘차게 맞이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코업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코업. 자, 놀라운 활력으로 재구매 회원들에게 극찬을 받는 코업.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와 다양한 멀티 비타민 그리고 페루의 산삼 마카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쁜 김용민의 아침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신 분들 매일 아침이 괴로우신 분들 코업과 함께 하신다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괜히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 직접 경험한 팟캐스트 진행자들과 재구매 고객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자, 코업 기타 가공품, 캔디류 등으로 표기된 그런 단순 식품, 건강에 좋다고 하는 식품들, 뭐 뒤를 봐봐요. 그럼 뭐 기타 가공품,
캔디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몸에 좋겠습니까? 하나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진짜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된 업무에 지치신 분, 또 체력 관리가 필요한 수험생,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또 소 변호사님이나 김 변호사님처럼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코어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머리 좀 많이 쓰는데 저한테도 좀, 잔머리를 많이 쓰시는 그렇죠. 분들에게도 예. 돌려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돼요. 예. 아유 더우신가 봐. 예, 더워 죽겠어. 더워요. 가발을 왜 벗어가지고. 예, 그래. 아이고 시원하게 좀 해드리겠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래요. 1개월분이 39,000원, 60정 네. 들어있는 거. 근데 이제 2개월분 78,000원에 구매하시면 1개월분을 또 드려요. 하나 더요? 2+1. 와. 예, 2+1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고, 가성비로 보자면 2개월치 가격으로 3개월치를 드실 수 있는 2+1 이벤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자,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코어업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세상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이건 제가 먹고 다음 주 방송에서 한번 네. 좀 효과를 진짜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꾸준히 먹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 저 이거를 먹고 너무 힘이 넘쳐가지고 장용진 기자가 막말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셨던 분 아시고요. 저는 뭐 언급. 넌 안 먹어가지고 예, 이 그러네요. 코업을 안 먹어가지고 막말을 못했어요. 네네. 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아, 소장이 네. 계엄령 문건. 오늘 저희 KBS 일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김종대 의원 나오셨는데 충격적인 증언을 해주셨어요. 아, 뭡니까? 그 문건 있잖아요. 작년 7월인가 공개됐던 문건. 재작년인가? 예. 그 2018년이면 작년이군요. 2017년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아, 예, 그렇죠. 개헌과 2017년. 관련된 문건. 그 문건을 누가 깠는 줄 아십니까? 누가 깠어요? 누가 까기는 이철희 의원인가 깠는데 예. 이게 누가 제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제보했을까요? 황교안?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이 이철희 의원하고 언론한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왜 그랬느냐?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최고 권력자로 네.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의 원천이 뭡니까? 정부 아니에요, 정부. 군 내의 정보기관이 어딥니까? 기무사예요. 네. 기무사 권력이 군대뿐만 아니라 군 밖에까지 요소요소에 아, 그래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기무사가 최고의 군벌이 됐어요. 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조차 이 엄청난 거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사실은 기무사를 절반 이하로 줄이려고 했는데 네.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뭐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이미 이 기무사가 답이 없구나. 깊숙하게 네. 본부에 다 파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결국에는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안 됐나 봐. 아. 기무사의 실상에 대해서. 예. 이 문건을 그래서 까게 했지. 야. 깠더니 문 대통령이 바로 이거 진상규명하라고 야,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군대를 국방부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안보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군 조직을 너무 막 흔들어 버리면 와해시킬 수는 없죠. 또 예.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심하게 또 개혁자가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은 그걸 본 거네요. 이거 그대로 놔서는 안 된다. 실상이 대통령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심각하다 보신 거네요. 야. 그래서 기무사가 해체가 됐습니다. 딴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조직 규모도 크게 축소되고. 네. 근데 세상에 다시 요즘 기무사 출신들이 이름만 바꿔서 지금 부활하고 있다. 정보사령부가 뭐 바꿨잖아요. 급속하게 새를 불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이 문제는요, 비단 지난 정권 때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내란을 획책했던 자들 발본색원에서 감옥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시 군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기무사 군벌들 단속하는 이런 계기로 삼지 않으면은 이건 또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 어렵게 하고 있는데 네. 군부 개혁 다시 해야 될지 맞습니다.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타겟팅이 저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가 엄청 믿고
잘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고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황교안 대표가 타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용문 PD가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와 관련된 그 기무사의 그 권력, 견제받지 않는 그 국방부 내에 이런 어떤 문제를 그러한 것들을 개혁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서 곁다리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연루가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진상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기무사 개혁이다. 네. 황교안이 핵심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 막 황교안이 알았냐 몰랐냐 해갖고 그쪽으로 너무 포인트가 가버렸던 것 같아요. 군대도 잘못된 부분에서 개혁이 돼야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되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송영무 장관이 그만두실 때 어떻게 그만뒀습니까? 쫓겨나듯이 그만뒀어요. 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말실수를 좀 하셨어요, 이분이. 예? 그걸 가지고 뭐 입만 열면 뭐 막말한다 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는데 누가 쫓아냈는지 그런 여론을 누가 만들었는지 파고들면 난 기무사가 기무사가 있다. 있을 것이다. 예. 기무사라는 곳이 뭐 그런 곳이었네요. 저는 그 단어에 너무 놀래가지고 내란이라는 단어를 2020년을 앞두고 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진짜 못했어요. 예, 촛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뭐 개인적인 뭐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보게 될까 했는데 다 이겼다고 한 시점에 저들은 예.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예.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조현천 아니에요? 미국으로 튀. 네. 조현천이가 미국으로 튀어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못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는 거 그건 아닙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전 말이 안 되네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누가 조현천을 보냈을까? 미국에 누가 조현천을 보냈을까? 누가 그랬을까? 약간 누가 옛날에 그랬을까? 했던 예. 형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제 개그 같은 네, 거. 한번 해주세요. 네.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누가 했을까?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알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멋있어요. 그 개그가 새록새록. 네. 아 좋습니다. 왜 이래 아마추어가? 다 알면서 알겠습니다. 조사는 다 나와. 예. 그만해, 그만. 구속시켜야 됩니다. 예. 구속시켜야 돼요. 이것까지 갑니까? 구속시켜? 다 연관이 있네요, 제 예, 이름하고.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이 선견지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네. 얘기해 주세요.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문건이 작성되었고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몇 명만 알고 있었지 않았을 거예요. NSC에까지 보고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문건 작성자와 관련자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조윤천 그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어떤 회의에서 이 문건이 보고가 되었고 회의에서 열람되었고 열람한 사람은 누구인지 굉장히 기밀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다 그걸 관리했을 거예요. 아니 게다가 또 예를 들면 조현천이가 자기가 기획해가지고 시킨 거라면은 좀 수사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에요. 한민구가 조현천이 시켜가지고 조현천이 밑에다가 문건이 또 남아 있고 문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근데 중간에 조현천이가 없어졌다고 이 수사가 중단돼야 하나? 한민구 털면 될 거 아니야. 한민구 당신 일 없냐고. 그러니까요. 그럼 되는데 왜 안 해? 한민구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감옥 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밖에서 싸돌아다닐까요? 뭐 하고 계세요, 진짜? 학벌공원에 있다고. 밖에서 싸돌아다니고 있어요. 학벌공원에서 무슨 전략연구원? 안보 전략연구원? 거기 원장인가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안보연구원을 뭐 있다고요? 공공기관 같진 않은데, 공공기관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네. 이거 보니까 이거 수사를 안 해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검찰 그 검사 무슨 만석인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는데 네. 파견 나갔어요. 민군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조현천이가 미국으로 튀는 바람에 황교안 등을 비롯한 이런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고 황교안을 봐준 거예요. 그는. 근데 바로 검찰 내에 황교안의 후예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봐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안 데려오는 거죠? 네? 왜 안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현천이가 미국에 있는 이상은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마치 옛날에 중앙정보부장 추노. 추노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예. 유명한 추노 전문가. 아니 예전에 박정희 정권 때 그 김영욱 정보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씹어댔어요 박정희를.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사라졌어. 종적을 감췄어. 강력한 의심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건너가가지고 김영욱을 잡아다가 끝내 암살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니 근데 암살은 확실해요. 아 그런가요? 확실한데 세 가지 방법을 두고 그 끔찍한 방법. 어떤 방법이 안 돼. 맞는지. 아 첫 번째, 서울로 압송해가지고 청와대 지하에서 박정희가 이 개새끼 하면서 총 쏴가지고 죽였다는 설 하나. 네네. 두 번째 설이 뭐냐? 폐차장. 사람 그 이야기 많이 김영욱이를 이렇게 얘기 몸에다 저도 많이 묶어놓고 들었어요. 네. 폐차장에서 폐차하다가 아유. 죽인. 두 번째고. 세 번째 뭐예요? 뭐냐? 이거 좀 끔찍하다. 안돼. 이거죠. 그 얘기하는 거야. 프랑스 양계장.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 양계장 얘기. 닭장살이 닭장살이. 예.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의심이니까. 아니 근데 예, 예. 이 심이 아니라 예, 예. 암살한 건 맞아요. 그건 어쨌든 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있다. 사실이야. 네, 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없죠. 국정은 아유, 권력을 이용할. 그래서 지금 우리 저 SBS 내가 이제 정치쇼 할 때 그쪽에다 제작진 하다가 이랬어. 우리가 그 김어준의 뉴스 공정을 우리가 따라잡으려면은 조현철 잡아오자. 그 운동하자고 그랬어. 방송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뭐 그런 거 한다고 안 잡히는 조현천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 저희 피하지 방법에서 해요. 할까요? 조현철 잡아내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을 추노로 보내는 거. 추노로 보내는 겁니다. 예. 여기서 달리기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바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지금. 예.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내가 기획을 했지. 근데 이제 뭐 하여튼 SBS가 뭐. 근데 그 부분은 무슨 어떤 정파적 이익을 다 떠나서 정파적 색채를 떠나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이 국기문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사범 아닙니까? 뭐 사실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튄 거죠. 건데 예. 튄 게 확실한데 지금 그러면서 또 연금은 연금대로 다 받는데요. 이거 가만히 두면 되겠냐 이거야. 되죠. 요건 취재를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래서 있어요. 미시 USA하고 같이 연대를 네. 해서 네네. 전화번호 열어놓고 전화 주시라. 지금 정보를 받고 있어. 정보를 받겠다. 이메일 보내달라. 혹은 뭐 어디서 그의 인상착의를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띄울 테니까 아시는 분들 연락 달라. 연락이 안 와도 돼.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이 중요하니까. 아니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제. 네. 반드시 잡아서 현상금 걸려있지 않나요? 오늘 왜 이렇게 현상금을 자꾸 얘기를 해요? 형이 좀 걸어주시라고. 자꾸 돈을 벌려고 그래. 형 출연료 좀 걸어줘요. 너 출연 너랑 나랑 별 차이 없어요 네, 여기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뭐 다른 것도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무리 질까요? 네, 소 변호사님. 더 없는 것 같네요. 더 없어. 네. 김나욱 변호사님도 네, 없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니까. 김용민 선생님께서. 예. 저는 그래서 네네. 저 진짜 김용민 TV에서 한번 해볼까. 조현천을 잡아라. 네. 조현천을 잡아라. 형이랑 나랑 해외로 나가는 건 어때요? 그래요. 아예 그래서 예. 포스터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조현천 얼굴 붙이고 미국 가서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도 같이 잡자. 예. 아니 황교안 수사는 불가능한가요? 하죠. 그 윗선까지 보고가 되었다. 그리고 보고가 되면 뭔가 보고하면 보고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보고받은 사람이 거꾸로 무엇인가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낼 수 있죠. 보고받았던 진술과 보고받은 사실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네, 저도 알겠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에서는 잠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하셨죠? 자, 조현천 저희가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안 잡으면요, 이런 일 또 누군가가 획책합니다. 그 후예들이 획책해요. 네. 여러분, 기무사 이 군벌들이 왜 무섭습니까? 이놈들이 지금 21세기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무시무시한 놈들이에요. 일이죠. 이런 놈들이 지금 정보 다시 이런 거, 무서워. 다시 지금 네. 이제 결집을 하고 있고 다시 재건되고 있다니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회가 다시 재결집된다고 쳐봐 군내에서. 절대 안 되죠.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거 큰일 날 이거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국정농단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마음대로 전행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기무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계획은 민간인인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총칼을 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아유. 이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될 뻔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우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좀. 네. 그때 그쵸? 처음에 원래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대비 정도로만 생각을 그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송영무 장관이 입수했던 거고 이거를 그다음에 그걸 전달해 줬기 때문에 기무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기무사가 결국 나중에 편집해서 누락할 건 누락하고 애매하게 또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그 정도인데 이번에 나온 게 원본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구체적이죠. 편집되기 전에 나온 거야 이게. 편집되기 전 버전이 나오게 된 건데 네. 이거 보니까 무슨 한강다리에다가 탱크 몇 갖다 사단을 놓고 뭐 몇 대를 배치하고 막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체포를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들 그렇게 언론 디테일하게 대응은 또 어떻게 하 디테일하게 나온다니까. 형님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엄청 심각해. 못 봤어요, 아직. 그 이제 네. 엄청 심각해요. 1987년에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개헌하면서 뭘 넣었냐면은 국회의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이 계엄령 해제하라. 그러면 즉각 해제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에 계엄령은 권력자가 풀기 전에는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나 전두환이 뭐 마구잡이로 계엄령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 계엄을 두 번 다시 못 쓰도록 설령 발령했다 하더라도 발동했다 하더라도 국회가 풀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 문건에 따르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엄령 발동과 함께 야당 의원들을 다수를 체포해요. 그래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지하게 계속 계엄령을 유지하게끔 야당 의원들 체포할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미친놈들인 거지 한마디로. 완전 미친 거죠. 지금 1900몇 년도야? 2017 그리고 지금 방송사마다 지금 언론사마다 그 1970년대 전. 상주시키고 이런 뭐 고정가첩을 뭐 찾아낸다는 거예요. 고정가첩 내가 고정가첩 아니면 그만이지. 그럴 수 제일 있으니까 먼저 그때 잡혀갈 뻔하신 분이 고정가첩으로 만들면 돼요. 제일 먼저 잡혀갈 뻔했어요. 형님 어려운 일 아니야. 형님 제일 먼저 잡혀갈 뻔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때 진짜 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어준은 나는 틀림없이 잡혀가죠. 잡혀간 정도가 아니라 네. 살려둬서는 후환이 있거든. 그래서 김어준의 유서를 만들어가지고 김어준을 자살한 걸로 아마 꾸몄을 그렇게 수도 있죠. 꾸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아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네요. 너무 무서워요. 네, 저도 너무 무서운 얘기. 문건을 나는 진짜 이런 봤는데 얘기가 뭐 예. 신촌이랑 뭐 어디 탱크를 주둔시키고 다리를 뭐 탱크로 막고 뭐 이런 네. 내용들을 보고선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그리고 그때 예. 기억하십니까? 태극기 집회 때 이런 피켓이 있었어요. 군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보수 시민단체와 재벌에서 그러니까 보수 언론 조중동에서 사설로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분위기를 그러니까 거리에 나온 보수 단체들이 군대여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전경련이나 이런 데서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정부가 마지못해서 그걸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줘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유지하는 그 한숨이다. 그림까지 다 그려진 거야. 이 계획서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거죠 계엄을. 한번 가서 읽어봐야겠네요. 제가 아직 못 읽어봐서 소름 끼쳐요. 예, 예. 경악을 해요. 경악.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위기에 빠질 뻔했는지. 그러니까 D-Day도 있었다? 네네. 그래요? 이번에 이제 원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원본 보니까 D-Day가 있어. 3월 8일에. 근데 편집된 본에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질서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가정을 했습니다. 네네. 가정을 해서 통제가 안 되고 질서가 유지가 안 되고 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군이 어쩔 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다. 명분을 만드는 거고. 마치 이런 여러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나중에 편집하고 조작을 한 건데 원본에는 3월 8일 D-Day로 해가지고 계엄령 전국 비상계엄으로 때려박아가지고 죽이고 붙잡고 그럴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귀를 의심케 하는 그렇죠. 소리들을 진짜 너무 많이 듣네요. 눈을 의심케 예, 예. 하는 그런 문건이었어요. 예, 예. 네. 여러분이 살려주셨어. 촛불혁명이 만약에 사그라들거나 혹은 뭐 힘을 잃었다면은 국민들의 뜨거운 여망이 만약에 뭐 갑자기 증발되거나 그랬으면은 그럼요. 난 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지금 밤 10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 벌써 4,300명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도와주시고 아이고. 정말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네. 바쁘잖아요 다들 살기가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보를 친구들과 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죠. 가까스로 그러니까 지키고 저는 있는 뭐 하여간 두 번 다시 그런 뭐 박정희 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때 시나리오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야당 의원들, 죄 없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해 가는 거.
그것뿐이 아니야.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국회에 등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안을 냈단 말이지. 본회의 때 새누리당이 안 와. 정족수 미달.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엄 해제를 못하게.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비상계엄, 여기에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과연 객체인지 주체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군부 쿠데타 그리고 친위 쿠데타,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내놔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반대한다. 미쳤냐? 어떤 개쓰레기가 이런 안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우리는 민주공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얘기하지 이 자들은 않았군요. 쿠데타 DNA가 살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지금 괜히 뭐 고소한다 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문건은 우리가 봤을 때 기가 막힌 것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 작성한 놈들을 조현천 지금이라도 당장 귀국하라.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면.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저기 우리 황현희 씨가 네네. 황교안한테 문자 한번 네. 왜요? 사과라고. 우실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말하면. 형님, 오늘 유머가 좋은데. 왜 빨개져요? 왜 얼굴이 빨개져요?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얼굴 지금 빨개졌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내가. 개인적으로 네. 연락하고 지내세요, 안 지내세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 비서실장 번호 있어요, 없어요? 그쪽은 있습니다. 고마 안 해. 오좌진 쪽은 그러니까 있어요. 안 해. 네. 그럼 그때 행사 때문에 한 거지. 예. 내가 어떻게 연락을 그래요.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나 오랜만에 정말 크게 웃었네. 네. 근데 추미애 대표는 좀 대단한 분입니다. 추미애 대표. 그 양반이 예측했거든. 지금 쿠데타 움직임이 있다. 근데 그때 막 좀 오히려 또 비판 여론이 있었죠. 오히려 아니 그때 뭐 저기 이게 저기 뭐 좀 무섭다. 너무 청와대 과하다 대변인 뭐 그리고 여당 대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랬었는데 의연하게 밀고 갔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추미애 우리가 가끔씩 소설 쓴다고 하면서 막 뭔가 좀 가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게 무슨 실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바람을 빼는 거야. 바람을 빼는 그런 굉장히 효과가. 중요한 근데 일이네요. 그 당시에 근데 추미애 대표님도 소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바람을 뺐어요 우리 추미애 대표가. 준비를 아예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시장에 못 옮겼지. 너희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게 쿠데타는요.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쿠데타는 이게 보안이 그쵸. 새는 예. 순간, 보안이 이제 무너지는 순간 쿠데타는 끝나는 시장에 옮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어떻게 21세기에 지금 알제리에서도 성공한, 리비아에서도 성공한, 그 이집트에서도 성공한 자스민 혁명, 인터넷 인프라도 없는 그 동네에서 성공을 했는데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이 대한민국 땅에서 쿠데타를 하려고 그래. 미친놈들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다 그냥 마비시키려고도 했었어요. 이 기획안에 보면. 아이고. 되나 봐라. 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 잘 네트워크 모르는 전문가가 만약 몇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이야, 정말 사실. 사실로 확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숨이 나오니까 예. 맞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 예.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 지방 버버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